네,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김혜경 씨 기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? 직접 들어보시죠. 제가 국민들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대신 드리겠습니다. 첫째는 이재명 대표께서 공금 법카로 1,000만 원어치 과일 사 먹은 게 사실인지. 둘째로는 과거에 명절 제사상도 이 공금 법카로 하셨던 의혹이 있었는데요. 그게 사실인지 묻겠습니다. 이번엔 혹시 안 그러셨겠죠? 본인은 딴 얘기하고 뭐 홍익표, 뭐 천주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저 공격하라고 하던데 과일을 뭐 홍익표, 천주라고 먹었습니까? 자기가 먹었잖아요. 자기가 먹고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답하는 게 국룰 아니에요? 그렇게 도망다닐 거면 정치하지 말란 말씀 드립니다. 자기가 먹은 과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답하는 게 국룰이다. 사실 뭐 성춘 부의장님, 예. 민주당에서는 좀 얄밉게 얘기한다라는 반응도 있긴 합니다만 자기가 먹은 건 사실 자기가 답하는 게 맞긴 하죠. 그렇죠. 왜냐면 다른 사람 모르니까. 예. 아니, 뭐 저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나도 몰라. 예. 우리 모두 모릅니다. 우리 모두 모르잖아요. 예, 그럼 누가 대답해요? 수사적인 사안이고 근데 안타까운 게요.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들으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까? 그치 왜 대답 안 해라고 느끼실 것도 같은데 저는 아까 앵커께서 이제 내로남불 말씀하셨잖아요. 지금 서로 내로남불이거든요. 서로 내로남불이다. 예, 그러니까 지금 그 정치권은 서로 로맨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엔 다 그냥 불륜의 왕국 거의 다 불륜으로 보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저렇게 글쎄요 본인들에 대한 지적이나 본인에 대한 지적 아니면 정부 여당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항상 저렇게 역공하거든요. 답변 안 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또 어쩔 수 그대로 되돌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왜 명품백 받은 사람은 김건희 여사인데 왜 답변은 대통령이 와서 박절하지 못하고 매정하지 못하고 왜 대통령이 답하냐?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기에서 합주기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냐?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이런 얘기를 서로 그냥 국민들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정치인 그리고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하기에는 저는 과연 적합한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. 네. 저는 법카 이 얘기가 이렇게 불거지면은 누군가 한쪽에 전 민주당이 좀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앞으로 법카를 이렇게 사적, 공적 구분 없이 뭔가 그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제도적 마련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누가 먼저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참 이 얘기한 게 어려운데 이거 얘기하면 거의 공적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. 이 법카 사용의 그 오랜 악습 내역 없이 주세요. 그 법카 사용할 때 보통 내역 없이 달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하는 것들 이거 없애자고 해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은 저는 정치권의 많은 사람들과 언론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누군가 내놓으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외양간 고칠 것인지 좀 얘기를 해야 된다.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목소리에 힘을 실리려면 야당을 그렇게 계속 공격할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정치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 개선하자고 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? 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전 민주당도 그 얘기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과 사의 구분, 그 검찰의 그 공정한 잣대 플러스 알파로 이 국민들께 보고를 드려야 앞으로 이 법카가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지만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모두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. 소잃고 외양간 고치냐는 비판이 있더라도 우리는 외양간 고쳐야겠습니다. 이런 주장을 누군가가 한 명은 좀 손을 들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양쪽에 이제 부인과 관련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두 가지는 사안의 성격이 좀 달리합니다.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것은 공금, 즉 국민의 세금을 선출된 권력자의 아내 혹은 아내를 보좌했던 공무원이 마음대로 유용해도 되는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라고도 좀 보이는데 특히 앞서 이 배 씨와 조명현 씨의 녹취록에서 많은 그 분들이 약간 조금 불쾌하게 느끼는 대목이 블루베리는 그 대목이라고 하더라고요. 블루베리는 이라는 그 대목, 그 위압적이고 그 고압적이고 그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함축적으로 담은 게 블루베리는 그런 그 표현 아니냐. 그러니까 그 7급 공무원이죠. 조명현 씨가 참다 오죽했으면 자기보다 그 공무원 사회에서 자기보다 윗직급한테 저렇게 이제 못 참고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. 자기 직이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참다 못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고 이제 그걸 다 그 뭐라 그럴까요? 공직 뭐죠? 그 공익제보
그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요. 예. 그 아까 이 배임 혐의 있잖아요. 법인카드 쓴 거.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그 분명히 법적인 이제 혐의가 있지만 저 공무원들을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잘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공무원들을 공무 수행에 쓰질 않고 완전히 자기 어떤 개인적인 집사 역할을 맡긴 거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접근할 건 없나요? 아니, 똑같이 배임이랄지 횡령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죠. 예, 법적인 문제도 있고 저거는요 명백한 갑질이잖아요. 갑질이다. 갑질을 그 대통령까지 되시겠다는 분이 그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저런 식으로 갑질을 하는 게 저는 이번 총선에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공천심사 기준으로 보면 거기 분명히 안 되는 기준 중에 갑질 행위가 있거든요. 직장에서의 갑질. 그러니까 국힘에 공천 신청했으면 공천 못 받는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 한마디 제가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. 부인의 이 법인카드 건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건뿐만 아니라 사실 더 큰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대장동의 김만배가 유죄가 선고된 것, 그리고 백현동의 김인섭이 유죄가 선고된 것, 그리고 그 사건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대표와의 이른바 커넥션 의혹들입니다.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.